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자, 12월 첫 거래일. 오늘 하루 증시 그래도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0.30% 상승하였고요. 코스닥은 1.52%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자, 양대 지수가 상승한 오늘의 흐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함께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단원, 패드, 파월 의장의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 FOMC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중순에 FOMC 회의, 올해 마지막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회의를 앞둔 마지막 공개석상에 파월 의장이 오늘 연설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12월 달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시장이 원하는 발언을 해줌으로써 사실상 미국 증시도 굉장히 크게 올랐고, 오늘 뭐 중화권 증시, 우리 증시, 아시아권 증시도 상승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다. 이 기본적인 메인 타이틀을 인지를 일단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속내를 조금 근데 들여다보면은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은 없다는 점도 우리가 알고 있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시장에서 환호한 거는 당장 금리 인상, 즉 0.75%, 뭐 매파적 금리 인상은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꼽히고 있죠.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환호를 한 거지, 사실상 금리 인하를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하는 이유가 당장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니까 좀 더 천천히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경향도 있는데, 비슷한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일단 속도 조절 자체는 우리가 호재로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후의 시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경기 둔화 우려와 둔화 침체 가능성은 꾸준히 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뭐 일단은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외국인 기관이 모두 순매수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도 하락을 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 뭐 1시간 봉으로 보시면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특징점을 잡아볼 수 있는 게 장중에 1,300원을 하향 돌파하고 1,200원대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봉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제의 수치냐? 8월 달이거든요. 8월, 그러니까 4개월 만에 1,200원대로 달러원 환율이 진입을 했었다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흐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일단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살펴볼 수 있겠는데, 여기까지는 호재지만 우리가 경기 둔화에 대해서도 분명 시장이 우려감을 갖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의 3분기 GDP가 나왔는데 0.3%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상승은 상승이에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하다만, 전기 대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좀 2분기 성장률이 0.7%거든요. 근데 3분기가 0.3%라는 거는 절반 이상 하락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양한 모멘텀들을 잡아볼 수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 세계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줄고 있고, 이 경기 침체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보니까 모든 물품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한국에서도 주문도 많이 안 들어올 거고 수출도 많이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출이 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감이 지금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수출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여기 순수출의 기여도는 마이너스 1.8%포인트로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흐름들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될 텐데, 파업 일주일 차 이제 1조 6조 원 출하 차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33곳, 어제가 23곳인가 그랬는데 10곳이 그새 늘었네요. 가솔린 품절 사태. 참 심각합니다. 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뭐 잘잘못을 가리자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 이 파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들, 이제 신선식품, 뭐 우리가 먹는 것들, 김치, 우유 그런 것들은 폐기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유소에는 기름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뭐 레미코는
가동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고지고대로 그럼 건설 현장에서도 우리가 차질을 본다 이렇게 따져볼 수 있겠죠. 철강 같은 경우도 철강은 이제 모든 산업군들의 기초적인 자재로 쓰이잖아요. 철강도 운송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들이 발목을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장률이 좀 우려가 된다.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꾸준히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판단을 하고 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안 좋은 내용들이 있기는 하다. 일단 아무래도 한국은 중간재 수출국으로서 이 수출 그리고 무역으로서 굉장히 빠르게 글로벌적인 입지를 다진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지표를 본다고 해도 수출이 올라갈 때는 항상 지수가 올랐고 수출이 떨어지면 지수도 떨어지는 이제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강하게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는 게 중국의 코로나 이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좋은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제 중화권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좀 주요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광저우 지역 봉쇄가 해제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그래서 리오프닝, 그냥 뭐 음식료, 여행, 레저 이런 쪽이겠죠. 이런 쪽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중국 자체적인 투자 심리가 강세를 보이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아시아의 전반적인 흐름으로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다양한 내용들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 증시는 어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고 이렇게 올랐는데 한국 증시는 갭 상승 이후에 오히려 갭을 메우려는 듯한 상승 출발 이후 좀 낙폭을 메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수급 상태가 좋은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최근에 국내 증시가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국내 증시가 꽤나 많이 올랐는데 오른 거에 비해서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다. 금리 인상 역시 기대감뿐인 거지. 우리가 실질적인 기업들의 이익을 따지고 합쳐지는 경제를 따질 때에는 이제 기업들의 이익 컨센서스가 점차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우리가 기업들의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측정해 보면은 점차 쉽게 말하면 적정 주가가 하향 조정되는 곳들이 꽤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오르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이 갭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흐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증시가 움직이는 내용 참고할 수 있겠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